자, 지역권입니다. 329페이지고 의 보십시오. 민법 그대로입니다. 지역권이라 하면 일정한 목적, 대부분 시험에 통행이 나오니까요. 통행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통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데요. 그 앞에 타인 토지를 그 밑에 써졌죠. 성역지, 자기 토지가 요역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설명은 등기부 보십시오. 332페이지에 위에 거 있죠. 등기부 얼구에 맨 위에 것이 통행지역권 설정 등기해 놓고요. 여기 얼구가 성역지예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성역지 등기부 얼구고 그 다음 두 개 밑에 가운데 동일 등기소 관내 요역지인데 여기가 요역지 얼구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합니다. 요역지하고 성역지하고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 관내고 그 밑에 거, 맨 밑에 거는 요역지, 성역지, 요역지가 관할이 등기소 다른 등기소예요.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립니다. 그림이 있죠. 지역권 할 때마다 민법입니다. 그림 보세요. 똑같이 그립니다. 앞으로 여기 두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직접 여기가 요역지, 여기가 성역지. 처음에 이거부터 적응하셔야 되죠, 그죠? 요역지, 성역지. 그 다음에 도로, 여기가 도로입니다. 구조가 그림이 늘 요역지에서 요 도로로 나가려면 성역지를 거쳐 나가야 되도록 돼 있죠, 그죠? 구조가 학개론에서는 요 민법이고 이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다. 성역지, 요역지, 요역지가 이 토지를 이제 우리가 맹지 그런다, 그죠? 맹지 학개론에서는 그죠? 그건 학개론 이야기고 요역지에서 성역지를 거쳐 요 도로 있죠.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일부를 빌린 건데요. 요 지금 제가 요 빗금친 요 부분 여기를 빌렸고요. 요역지 쪽은 늘 제가 두 사람을 그립니다. 왜 여기를 둘 그리느냐? 요 두 사람이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고 성역지도요. 둘 그려도 됩니다. 하나만 그리는데 여기도 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그리는 요 사람이 성역지 쪽이 지역권 설정자, 요역지 쪽이 이 사람들이 지역권자. 통행입니다. 시험에요. 지역권 설정 목적이 대부분 시험에는요. 다른 민법, 등기법, 다른 자격 시험에도 요 지역권 나오면 통행으로 나와요. 통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역권 되는데 시험에는 통행만 나오니까 통행지역권 생각하시고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역지 쪽이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지상권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지상권자다. 내가 저 땅을 빌린 지상권자다. 여기는 요역지 쪽이 내가라고 해도 되고 그죠? 성역지 쪽 이 사람이 내다라고 해도 되는데 공부하실 때는 요역지 쪽이 여기가 요 중에 하나가 내다, 내 땅이다.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땅에서 도로로 나가려고 여기다가 뭐를 설정한다? 지역권. 그리고 이제 등기. 양쪽 땅에요. 등기부 이제 나중에 등기부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성역지 쪽에 먼저 등기하고요. 요역지 여기 있죠. 요역지 쪽에 또 등기합니다. 왜 하는지는 설명드립니다. 양쪽 땅에 여기 양쪽 다 등기합니다. 지역권 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이 요겁니다. 이번 타임, 다음 타임, 문제풀이 10월달 가도 똑같습니다. 그림 이렇게 그립니다. 자, 요 그림 보면서 등기 먼저 봅니다. 여기 등기부 얼굴 있죠. 아까 맨 위에 거 성역지 그 332페이지 맨 위에 성역지 등기부 얼굴입니다. 여기가
거기 순위번호 1번에 지역권 설정되어 있고요. 접수 등기 원인은 그냥 설정 계약 똑같습니다. 아까 지상권하고 여기는 지역권이니까 지역권 계약을 했겠죠. 권리자란에 목적이 통행 써졌죠. 자, 뭘 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했죠? 저 그림에 통행 이게 목적이고 통행이. 그 다음에 범위가 남쪽 50제곱미터니까 여기 성역지입니다. 여기가 남쪽 50제곱미터가 성역지를 우리 민법에도 이거 배웁니다. 성역지가 이 전부를 빌린 게 아니고 이 땅 전부를 빌린 게 아니고 여기가 성역지입니다. 요 빗금친 부분이 성역지예요. 그러면 성역지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여기도 일부. 요 남쪽 여기 그림 보세요. 이 땅의 남쪽 50제곱미터 여기입니다. 요걸 빌린 거예요. 일부를. 그러니까 요역지 표시해 놓고요. 요역지가 이 요역지 소재 지번 요역지 요기 성역지 등기부니까 요역지가 경남 김해시 장유동 신문리 뭐 100번지 그랬는데 뭐 장유동 해놓고 또 신문리를 또 써놨네요. 그죠? 장유동이면 장유동이고 자 100번지고 도면이 있죠. 여기 도면이 이제 아까 저기 보세요. 저기 앞에 지상권을 요 일부의 토지 일부에 설정할 때 뭐를 내라 도면 똑같습니다. 여기가 성역지가 일부일 때는 뭐를 내라 도면. 그래서 그 도면을 내면 삼책 7면에 편철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역지 여기다가 성역지 얼굴에 등기해 놓고 요역지 있죠. 요역지가 동일 등기소 관내일 때는 그 가운데 거 요역지 지역권 써놨죠. 그 무슨 뜻이냐? 요역지 땅이 여기 요역지 얼굴이니까 요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고 접수란에다가요. 빈칸 접수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했다고 이렇게 쓰세요. 요 직권으로 합니다. 요역지에는. 그리고 권리자란에 여기 이제 성역지를 표시해 놨어요. 성역지 소재 지번 경남 김해시 장유동 뭐 장유동이면 장유동이고 신문리면 신문리인데 그죠? 350번지고 목적은 통행 범위가 그 성역지가 아까 남쪽 50제곱미터라고 써진 겁니다. 12월 4일 날 그 2019년 등기했는데 자 시험에는요 요거 하나만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해 놓고요. 아까 위에 얼굴에 요역지에다가도 등기합니다. 요거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하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거는요. 관할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성역지하고 요역지 관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 순위 1번에 요역지 지역권 써졌고요. 접수란에 2019년 1월 3일 날 1234호 밑에다가 통지를 해줍니다. 무슨 통지냐? 그림 보세요. 성역지 등기소에서 지역권 등기하고 요역지 등기소로 통지를 해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자, 권리자란에 여기는 성역지가 어디냐면 부산 강서구 녹산동이에요. 그러면 아까 성역지는 강서구 녹산동이고 요역지는 김해예요.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김해예요. 김해. 그럼 부산에서 김해 등기소로 통지를 해가지고 직권으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성역지에 등기하고 신청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당사자 있죠. 여기 보세요. 성역지 쪽하고 요역지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역지 등기소에 가서 지역권 등기합니다. 신청으로. 요역지 쪽은 관할이 같든 다르든 간에 딱 한마디 요역지 쪽은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합니다. 직권으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등기부 보면서 이제 여기부터는 설명 들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지역권 배울 때 요 등기 요거 민법 시험에도요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양쪽에 다 성역지 요역지 양쪽에 다 등기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이제 민법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왜 제가 요 둘이를 그려놨냐? 그죠? 민법 조문에 지역권 판례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지역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권 이거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해본 적, 지상권 저것도 없고요. 나중에 임대차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역권 설정하고 통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민법 배우러 와서 이거 배운 거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지역권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왔죠. 실제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둘을 그렸냐? 민법 조문에 2분의 1씩 여기 보세요.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이 토지를 둘이가 내하고 누가 공유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민법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고 그러죠. 취득과 소멸인데 취득입니다. 이 둘이가 야한테 가서 지역권 계약하고 이 둘이가 등기하면 이 둘 다 통행할 수 있죠. 그죠? 있는데 민법에 야하고 야는 안 친해요. 안 친하다는 건 야하고 야가 이 땅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야가 가면 지역권을 안 해줘요. 야 혼자 갔어. 야 혼자 가서 야하고 야가 지역권 설정하고 계약하고 등기하고 왔어. 야가 이제 갑니다. 통행을 하죠? 통행을 해요. 야가 야 뒤를 따라가요. 여기를. 그럼 야가 뭐라 그래요? 야한테 여기 왜 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권은 야가 설정하고 등기했는데 야가 여기 통행을 해요. 야 뒤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야가 스톱 네가 여기 왜 가냐고. 그죠? 야한테 왜 가냐고 그래요. 그러면 야가 뭐라 그래요? 야가 통행하면 통행지역권 설정하고 등기하고 왔으니까 야가 가면 나도 간다. 통행할 수 있다. 왜? 야가 왜 물었죠?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법이 그렇다. 무슨 법이? 민법에. 민법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민법 조문에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라고 어디에 돼 있다고? 민법에. 어디에? 조문에. 민법 조문에. 아시겠죠? 마지막 오늘 마치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합니다. 민법 공부합시다. 2차만 하시는 분은 민법 공부 안 해도 되죠?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되고 1차부터 대부분 하시니까 야가 취득하면 야도 취득합니다. 민법 조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지역권을 취득하고 나면 야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지분만 갖고 지역권이 취득된 후에 둘 중에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가지고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합니다. 취득한 후에는. 그게 소멸의 불가분성. 앞에 야가 취득하면 야도 취득한다가 취득의 불가분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요. 나중에 다 분석해 드리니까 이제 첫 타임이라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가고 우리 시험에 지역권이 2번 나왔는데요. 최근 10년간. 지상권 저거는 잘 안 나와요. 지역권이 의외로 잘 나오는데 지상권보다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답이 그림 보세요. 야들이 토지 소유자여야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건 누구냐? 야들은 이 땅에 지상권 들어왔고요. 야들이 이 땅에 뭐 들어왔다고요? 지상권. 야는 성역지 이 땅에 전세권이 설정돼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야는 전세권자고 야들은 지상권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어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시험에 틀리게 나올 때 요역지, 성역지 소유자가 아닌 자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X. 소유자 아니어도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야가 전세권자면 10년 있죠. 10년. 여기에 전세권을 10년 들어왔어요. 10년 계약하고. 그 기간 내에 10년이라는 기간 내에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계약 기간 중에만 할 수 있죠. 소유자하고는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여러분 요역지 여기다가 성역지에 등기하는 건 알겠는데 성역지 여기다가 지역권 등기하는 건 알겠는데 요역지에다가도 등기한다. 아까 직권으로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역지에다가는 왜 지역권 등기를 왜 하죠? 라고 물으면 법이 그렇다. 법이 하라고 했다. 법이 왜 하라고 했냐? 들어보세요. 요역지가 처분되면 여러분 요역지가 처분되면 뭐도 따라간다?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이 이 땅을 팔거나 사면 이제 사면 내가 어느 땅을 샀다고요? 요역지. 여러분이 성역지를 사면요. 이 땅을 사게 되면 여기에 뭐가 설정된 걸 산 겁니다. 지역권이. 설정된 땅을 산 거고 시험에는 이 땅 샀다고 안 나옵니다. 시험 유형이 있어요. 시험 유형이. 이 땅을 샀다고 나옵니다. 요역지가 처분되면 뭐도 따라갑니다.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들어보세요. 요역지와 이 사람들이 여기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해서라는 말이 요역지하고 지역권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 민법이에요. 요역지가 처분돼 가면 지역권도 따라가는데 이 지역권은 등기해야 이전 요역지를 내가 사가지고 이걸 등기해 오면 내 앞으로 내 명의로 요역지를 등기해 오면 지역권은 내 앞으로 이전 이 지역권 이전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물으면 등기 없이. 왜? 내가 어느 땅을 샀다고요? 책에 요역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요역지를 사니까 내가 산 땅 요역지를 사니까 내가 산 땅 얼구에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내가 산 땅 얼구에 뭐가 등기되어 있다? 지역권이. 그래서 나는 들어보세요. 나는 요역지를 사게 되면 저 그림 요역지를 사니까 요역지 얼구에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요역지를 사게 되면 지역권은 뭐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래서 시험에 틀리게 나온 거는 요역지가 처분되면 지역권도 취득하는데 지역권을 내 명의로 내 요역지 산 사람이 이거를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X. 그게 시험입니다. 알겠죠? 그림만 보고 계세요. 장진종 선수는 저 그림이 잘 안 나와. 그죠? 또 장진종 교수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장진영이가 이거 그림 장진종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민법하고 등기법이 똑같아요. 요 그림 잘 보고 계시고 시험에 요역지하고 지역권의 관계 이걸 가지고 주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 그림 나중에 이제 나온 내용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전세권하고요 임차권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전세권 오늘 전세권 임차권까지 설명하고 저당은 좀 설명된 다음으로 넘깁니다. 전세권 어휘 보세요. 332페이지 맨 밑에 민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세권이라 하면 좀 이따 설명합니다.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 이제 토지 건물이 다 됩니다.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 303조에 있죠. 넘겨보십시오. 335페이지 맨 아래에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죠? 나중에 건물인데
여기 보세요. 전세권 임차권 할 때는 이제 토지 건물이 토지를 빌리면 토지 전세권, 민법 시험에는 꼭 구분해 줍니다. 토지 전세권. 건물을 빌리면 건물 전세권인데, 그죠? 소유자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당연히 전세권 뭐가 되고요? 설정자가 되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이거 빌린 사람, 토지나 건물을 빌린 사람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등기부 원인란에 2017년 1월 3일 날 계약을 했고요. 전세권, 물론 전세권 설정 계약인데 그냥 설정 계약을 했고, 등기는 한참 있다가 했네요. 그죠? 1월 3일 날 계약하고 접수란에 2017년 2월 4일 날 거의 약 한 달 있다가 등기했네요. 그죠? 이게 등기한 날짜.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전세권 등기된, 이렇게 등기,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그냥 전세 말고요, 중개업소 앞에 중개업소 물건에 그냥 전세 서진 거 있죠. 방 하나 전세 서진 거, 이건 등기되는 전세입니까? 등기 안 되는 전세입니까? 등기 안 되는 전세고, 이 물건, 이건 등기된 전세입니다. 등기가 된 전세권, 이건. 그래서 여기 등기합니다. 자, 토지 건물이 다 되고요. 여기는 건물입니다. 보세요. 전세금을 5천만 원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제 민법에 들어보세요. 전세권 임대차에 가면, 좀 있다가 임대차에 가면, 전세권이나 임대차에서는 전세금 차임이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상권하고 이 지역권은 들어보셨죠? 지료 지급이, 지료 있죠, 지료 지급이 지상권, 지역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있다. 그거고. 그러나 전세권 임대차에서는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지급돼야 된다? 전세금.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은 거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 범인데, 그 목적 지우시고요. 목적 그거 지우시고 목적 안 적습니다. 등기부 이거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목적 지우시고, 범위가 주거용 건물 전부, 여기도요, 전부면 전부라고 쓰고, 일부면요, 만약에 일부에도 되니까 일부면 일부라고 씁니다. 일부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있죠, 그게 범위고, 범위. 전세권자가 박종화였는데 1대1 전세권이 이전돼 갔어요. 원인란에 양도 써졌지만, 양도 계약, 뭐 계약 그거 없어도 되지만 양도 계약 그렇게 쓰십시오. 전세권자가 전선영이한테 넘어가서, 그럼 박종화도 앞에 있죠, 여러분. 박종화를 실선을 그어 가지고, 요 박종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아까처럼, 지상권처럼. 그럼 자, 이게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것만 보고 계세요. 이제 민법 공부해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전세권자 박종화가 전선영이한테 전세권을 이전해 줬다, 그죠? 여러분 양도 계약서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보세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게 되면요,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제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거는 전세권자하고 설정자 간에 계약을 할 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고, 그럼 설정자가 집주인이나 땅 주인이 전세권자한테 너 전세권 양도 못한다 계약할 때 특약으로 금지시키고, 전세권 양도하려면 설정자 내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특약을 했습니다. 그죠? 유효무효. 유효무효. 둘 중 하나 하세요. 찍으세요 빨리. 뭐 틀려도 좋으니까. 하버드 대학 킹스필드 교수가 제일 나쁜 사람이 대답 안 하는 사람. 그죠? 예. 미국식은요, 하버드 대학 그 공부벌레들이라고 옛날에 뭐 드라마식으로 했죠. 대한민국 법대나 대한민국 대학은요, 고등학교처럼 중학교처럼 주입식입니다. 그냥 주입식. 그냥 주입식 강의예요. 맨날 의 강의하고 효력하고 내용하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부 토론식입니다. 미국은 토론식입니다. 그림 그려놓고 둘 그려놓고 물어요.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물어요. 대답 안 하고 있으면요 다 F입니다. 미국은.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라. 이거 틀려도 점수 줍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점수 안 줘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그건 아니니까 있다 없다 유효무효만. 그 양도금지 특약 유효무효? 유효. 그죠? 그러면 아까요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고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절대 무효고 여기는 유효다. 다르죠?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여러분 민법에 이게 민법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요 여러분, 아니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다고 민법 조문에 지상권자한테 불리하게 하면 무효라고 돼 있고, 전세권 양도뿐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전세권 계약할 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내 동의 없이 양도 못한다. 금지 특약을 맺게 되면 그건 뭐라고 돼 있다 민법에? 유효라고. 특약할 수 있다. 특약할 수 있고 그런 특약하더라도 유효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민법이. 그런데 민법 공부가 참 여러분 곳곳이 달라요. 임대차가 또 달라요. 임대차가 있습니다. 곧 마지막으로. 근데 시험에 묻는 게요 요거하고. 근데 지역권 요거는요 여러분, 지역권은 제가 문제 여러분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묻는 유형이. 지역권 양도금지 특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시험 안 나옵니다. 지역권 양도금지 특약은 시험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아까 이거 요역지가 처분되면 뭐도 따라간다. 지역권도 따라간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등기 없이 따라간다. 그것만 나와요 시험에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뭐가 나오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해서 전세권도 조금 더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한 타임에 민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1, 2월, 3, 4월, 한 5, 6월 가야 조금 이제 감이 오죠. 그것도 감이 온다. 문제풀이 가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방금 했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 다 된다. 전세권, 요거 등기되는 전세권이고 임대차로 넘어갑니다. 넘겨보십시오. 336페이지. 임차권 이거는요. 민법 있죠, 여러분. 민법에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됩니다. 보세요. 의에 임대차라 하면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됩니다. 차임. 근데 이 차임이 보증금에다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면 월세가 차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보증금이 이제 외국인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들어올 때 보증금의 차임 그러면 월세입니다. 이걸 지급할 걸 약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인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집주인이나 땅 부동산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소유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 그다음 이제 빌리는 사람이 다 알고 계시죠? 임차인. 근데 요거 나중에 마지막 설명이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이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죠, 여러분.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뭐 할 수 있다? 등기. 부동산 임대차는. 근데 여기 등기부는요. 339페이지 보세요. 이건
이건 무슨 등기부냐 하면요,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의 맨 위에 그 타이틀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둘 다 똑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거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건 왜 하느냐? 여러분, 그 주택 임차권 등기된 걸 보는데 권리자栏 안에 맨 밑에 그 임차권자 오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차권자 오서목이가 주택이나 상가에, 여기 보세요, 주택이나 상가에 살다가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가 보증금 있죠, 여러분. 보증금, 그 보증금 써졌습니다. 나중에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맨 위에 줄에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안 내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충 설명합니다. 보증금을 안 내주면 이사 나가요, 못 나가요? 결론은 보증금 안 주면 이사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안 내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려면 이 등기를 해놓고 나가면 대항력과, 설명 들어갑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어 있다, 그런 뜻인데요. 자, 보세요. 임차인은 오서목이고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차임이 월 30만 원, 범인은 주택 전부를 빌렸고 존속기간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2월 3일까지 이거는요 1년 했죠. 1년 기간 했고, 주민등록 점유 개시가 이사 들어간 날 확정일자가 똑같습니다. 12월 3일 날 2017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주민등록, 여러분 보세요. 주민등록을 하고 점유 개시가 이사 들어갔습니다. 이 둘은, 주민등록하고 점유 개시는 이 둘은 왜 하죠? 이 둘을 왜 합니까? 물으면 뭐를 갖추기 위해서? 대항력.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도장 받았죠? 12월 3일 날 2017년에 확정일자 도장 받았는데, 이건 왜 받죠? 보증금 뭐 받으려고? 우선 변제권.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2017년 12월 3일 날 갖췄으니까 주임법 상임법에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다음 날 12월 3일 다음 날이 며칠이죠? 12월 4일 다음 날 몇 시? 판례는 몇 시? 0시에 이걸 갖춘 겁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 다음 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다음 날이에요. 왜 다음 날이 무서우냐? 민법 시험에 꼭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이 집주인이, 이 주택인데 여기는 상가 주인이 12월 3일 날, 이 사람 이사 들어오는 12월 3일 날 저당 잡아버렸다. 이 집을. 12월 3일 날 저당 잡으면 누가 우선입니까? 저당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날 저당 잡았다고요? 12월 3일 날. 12월 4일 날 저당 잡으면, 4일 날 저당 잡았다면 누가 우선입니까? 이 임차인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12월 3일 날 저당,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들이 12월 4일 이전에, 12월 3일 이전에 저당 잡았다고 나와요. 알겠죠?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보증금 못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보증금 이야기 오늘 마지막 하고 갈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민법이고, 우리는 그럼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살다가 오서목이가 2018년 12월 3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내줘요. 그래서 원인 안에 2019년 1월 3일 약 한 달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죠? 2017년 12월 3일 계약이 끝났는데 안 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처럼 신청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법원에. 이거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원에 99 카기 123은 사건 번호고 접수란에 2019년 1월 4일 다음 날 7333호 밑에 촉탁 쓰세요. 촉탁. 법원이 등기관한테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해서 이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 등기를 하고 나면 2017년도 아까 2017년도 이 사람이 들어올 때 12월 4일 그것도 2017년 자기가 들어올 때 12월 4일 0시에 갖춰놓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뭐돼 있다? 유지돼 있다. 그리고 이사 나가도 유지돼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아까 여러분 이 사람 이사 나가요? 못 나가요? 이사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뭐가 없었는데 보증금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죠? 그래서 이 등기 만든 사람도 이거 여러분 이 등기 만든 사람 이 사람 지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참 이걸 만들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딱 하고 갑니다. 제가 이걸 만들 게 아니고, 이거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주임법 상임법 민법 시간에 배우고 중개사법에 또 배웁니다. 이거 주임법 상임법 중개사법에도 한 문제씩 나오니까 우리는 요걸 보고 계시고, 자 이제 여러분 민법이 얼마나 잘못됐냐. 오늘 지상권 이거요. 아까 제가 지상권 저도 중개해봤지만 저도 중개 지금 한 2, 3년 하다가 왔지만 최근에 지상권 중개해 본 적도 없고요. 지상권 중개해 본 적도 없고, 지역권 이거는 책에서 법에서 본 것밖에 없고, 전세권 이거요. 여러분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가는 전세권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가끔요. 여러분 중개하러 가보세요. 전세권 등기된 거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뭐다? 임대차. 그러면 여러분 독일식입니다. 저게 독일, 프랑스 거쳐, 일본 거쳐 우리나라 들어온 거고, 미국식은 지상권도 없고 지역권도 없고 전세권은 더 없습니다. 미국은 모든 게 뭐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로. 미국은 임대차밖에 없어요. 렌터밖에 없어요. 미국은 임대차밖에 없어요. 미국 법에는 지상권도 없고 지역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실제 나가면 중개하는 게 딱 두 개. 매매 아니면 임대밖에 없습니다. 교환도 거의 없습니다. 중개할 때 여러분 중개업자 여기 가다가 오늘 집에 가다가 중개업소 들러서 사장님 교환해 본 적 있어요? 물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교환도 가끔 하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매매 아니면 뭐다? 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런 거 중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고요. 대부분 임대차고. 자, 보증금이죠. 여러분 마지막 설명이 보증금이 문제입니다. 보증금만 내주면, 여러분 보세요. 보증금만 내주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겠지만 집값이 여러분 수도권부터 지금 우리 울산 여 지역 우리 동구 저쪽 거제 이쪽 지금 경기 안 좋은 데 가보면 집값이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가 버렸다. 이걸 역전세. 그 다음에 아까 저당이 먼저 잡혀가지고 저당이 많이 잡혀서 거기 들어갔다가 보증금 못 받고 나온다. 전부나 일부를 거의 못 받고 나오는 거는 깡통전세. 언론에서 역전세, 깡통전세. 그럼 여러분 이거 절대 이 등기 믿지 마시고 마지막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시험은 이 등기부 이거 보고 계시고, 최근에요 여러분 보증금 반환 보험제도
보증금 반환 보험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 울산지사에 가도 되고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이 여러분 시내 달동 쪽에 재작년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야간반에 서울보증보험 다니신 분이 여기 와서 따서 갔어요. 한가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시면 자 보증금 1억, 울산은 지방은 서울은 6억까지 6억 이상이면 가입 안 됩니다. 6억까지. 울산은 4억까지 보증금 4억. 울산에 4억 넘어가는 보증금이 4억 넘어가는 아파트 거의 잘 없어요. 울산은 큰 아주 뭐 100평, 200평 이런 거 아니면 보증금 1억이면 보험료가 1년치 한 번에 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10만 8천 원 정도 합니다. 2억이면 20만 원, 3억이면 30만 원. 연보험료입니다. 1년치. 한 달로 따지면 이건 10만 원이 1년치 보험료니까 한 달에 만 원도 안 돼요. 30만 원이면요. 3억에 30 몇만 원입니다. 34만 원인가 그런데 이거 1년치 보험료입니다. 그럼 1년 단위로 갱신해 나갑니다. 이거 가입하면요. 이거 가입하면 보증금 안 내주면 집주인이 보험회사에서 이거 다 내줍니다. 알겠죠? 저당이 아파트 기준으로 80% 이상 잡혀 있으면 이 보험 가입 안 됩니다. 그럼 80% 이상 집값에 80% 이상 저당 잡힌 집에는 보험 가입도 안 되지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런 거 중개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중개했다가 보증금 떼이면요. 중개업자가 떼인 보증금의 50% 물어줘야 돼요. 과실 50%. 중개업자 100%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50%. 그 다음에 이거 보험 가입 안 된다 그러거든. 들어가시도 안 되고 중개도 안 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요. 그날부터 다리 쫙 뻗고 주무시면 돼요. 이거 절대 이거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여러분 시험에는 저게 나오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한다. 이것만 나오지만 이 보험, 여러분 중개하실 때 보험회사 전화하거나 보험회사 가셔서 이거 보증금 얼마에 보험료율하고 각종 서류 다 적어 오셔가지고 아니면 그 팜플렛 받아 오셔가지고 이거 설명해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하니 그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시라고. 이 보험에 가입 안 되는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중개업자의 50%가 이 보험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들, 우리 여기 야간반에 중개사무실 실장님들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실장님들 나옵니다. 자격 달라고. 가끔 묻습니다. 실장님, 이거 제도 알아요? 반이 모릅니다. 그리고 실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죠? 예.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돼요. 이 보험에. 5천만 원이라도요. 여러분, 원룸에 3천, 5천짜리도 다 가입해 줍니다. 이거 3천이면 1년치 보험료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5만 원. 그래서 이거 가입하시면 되고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만 나오고. 자, 실제 그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개념만 등기하는 것만 배웠지만 실제 이거 등기 믿지 마시고 절대 이거 등기한다고 보호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등기한다고 보호되는 거. 선순위 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집값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요.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집값이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가도 보험료 내줍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6개월 내로 보험회사 이제 집주인한테 통지가요. 6개월 내로 갚아라고. 6개월을 안 갚으면 보험회사에서 경매 들어갑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바다만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보험만 다 가입되면 다 보장해 줍니다. 이 보험 제도를 우리 대학생들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이 3천 5천짜리 그 보증금 3천에 월세는 관계 없습니다. 3천에 30, 5천에 500, 5천에 참 50. 월세는 아무리 비싸도 관계없고 이 보증금에 대해서만 이 보험을 가입하니까 요거 꼭 알고 가시고 자 이제 저당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다음에 뭐 가등기라든가 요것도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여러분 강론 저당하고 이제 앞으로 총론으로 돌아가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에 오늘 2월의 마지막 수업인데 저는 1, 2월 두 달에 안 되니까 네 번에 3월까지 가고 3월까지 진도 가고 등기하고 이제 4월부터는 제가 이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책 보지 말라는 거는 제가 요약집 4월에 요약집 만들어 드리면 거기만 보시면 됩니다. 압축해서 한 100여 페이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나중에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 책에는 등기부만 오늘 보신 요 등기부만 보면서 등기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3월 첫 주에 이제 다시 이어서 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